8시에는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딱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반도체, AI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테마는 바로 화장품 테마일 것 같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화장품 테마인데요. 물론 전선 같은 종목들도 잘 가겠지만 급등락이 심한 섹터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오는 섹터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이 테마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오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테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또 오늘 공략주 역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 종목 어떤 종목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방송 50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 한번 체크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720선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하루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24선으로 밀리면서 어제 상승분은 다 반납을 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어제 종가와 비교해서는 17포인트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0.65% 정도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이 부진한 이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어제 샀던 물량을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이죠. 오늘 3,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특히 저 PBR주들에서 많이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홀로 5천억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볼게요. 4흘 연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이죠. 오늘 다행히도 HLB도 반등이 나왔고 제약바이오 주들이 조금은 그래도 올라와 주면서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종가 형성한 코스닥 84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뚜렷하게는 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지션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죠. 오늘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요. 기관 홀로 420억 정도 담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AI는 어떤 테마를 강하게 잡아냈는지 어떤 테마를 약하게 보고 있는지 함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강한 거 역시 화장품 섹터입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는 모습인데 화장품 섹터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오늘 화장품주들 정말 신고가 랠리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15%의 급등,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기업이고요.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또 요즘 가장 강했던 이 화장품 섹터 중에 종목을 꼽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실리콘투라는 종목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신고가가 나왔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이 좀 덩치가 큰 종목들도 신고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맥심이 되는 것은 2분기 실적 역시 1분기 이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출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와주면서 화장품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테마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성창투가 오늘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2%까지 급등이 나와줍니다. 잠시후 역시 테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소부장 종목들이 흐름을 함께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갔지만 오늘 소부장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익도 오늘 반도체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23%까지 오름세가 나왔고 넥스트칩도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연 화장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내일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공략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방송 50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 강할 종목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옮겨볼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또 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특히 예. 이번 주말은 또 미세먼지가 없는 화창한 날씨여가지고 맞아요. 또 나들이 가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였죠.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일주일 만에 대표님 뵙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빅세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참 일주일 동안 근데 시장은 여전합니다. 특별히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약간의 어딘가 이 경기에 좀 머물러 있는 듯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뭔가 지금 더운 건지 추운 건지 일교차가 큰 시장인데 참 이런 시장에서 극복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은 항상 늘 있다라는 것. 특히나 요즘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응하기 쉬운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근데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면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 포인트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의 방금 말씀이 정말 딱 적합하지가 않나 싶어요. 아침에는 추운데 낮에는 너무 덥고 정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날씨잖아요. 시장도 맞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저희와 함께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시장부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또 모두 하락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시장 오늘 또 한 번의 하락을 보였죠. 사실상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데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막 내리기만 하는지 참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 경제지표, 이 물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투심은 많이 회복됐지만 앞으로 또 내일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아직 남은 이 실적 이벤트들 그리고 6월 FOMC까지 남은 여러 가지 지표 일정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또 시장의 경계 심리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 일주일 동안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고 있는 시장에서 이 하락장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악재 아닌 악재가 지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겹쳐지고 있죠. 테슬라에 대한 이 관세 부과 이런 이슈도 있을 것이고 HLB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주 안 그래도 요즘에 코스닥 시장을 포함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튼튼한 우량주들이 생각보다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리막을 막 꽂듯이 특히나 HLB 그룹주들은 전반적인 하한가를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도 많이 증발이 됐고 이게 또 지수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 하락이 또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관망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앵커님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었어요. 현물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를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 자 오늘 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뱉어내는 이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자꾸 차익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도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시장 어떻게 보면 수익 보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업종들은 계속 꾸준하게 돌고 있다. 전반적인 구리 관련주들이나 지금 대표적인 오늘 봤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또 대표적인 비철금속도 테마들도 계속 꾸준하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고, 로봇과 AI도 역시나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장 시작 전에 브리핑을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텍스트로 한 번씩 해드리는데, 자, 오늘 시장은 화장품이다 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증빙할 자료도 있어요. 자, 오늘은 화장품이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화장품이 시장의 대세였었습니다. 자, 그만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눌림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전선을 포함해서 구리 관련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테마들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또 눌려주고 또 눌림을 받다가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화장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이었는데, 자, 일주일간 쉬어가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쉬는 그 타점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반등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이용한 단기 매매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매일같이 큰 수익은 못 보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결국에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자체에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만들었던 화장품 테마, 어떤 분들은 화장품 이제 끝났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은 지금 뭐 개별적인 화장품 테마 자체의 이슈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승으로 끝날 테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장은 가라앉아도 K뷰티는 뜬다. K뷰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테마. 자, 지금도 포트에 화장품이 없다면, 화장품 종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힌트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겠죠? 자,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까지 함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자, 제가 테마 도감을 또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테마 도감? 화장품 테마 도감. 여러분들이 화장품 테마를 공략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현재 차트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법들이 담겨있는 테마 도감을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노란톡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이슈 브리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 노란톡방에 함께 계셨더라면 화장품 한 번씩은 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일도 시장에서 부각될 테마 지금 이미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해드리는 브리핑들 한 번씩 좀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보시고 그런 수익 포인트들 한 번씩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장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드리고 지금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나 또 테마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집니다. 화장품 테마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또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봐야 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맞춰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가고 있는 테마들을 공략할 수 있는 오늘 그 비밀 도감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화장품 테마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자료고요. 여기 안에도 종목도 숨어 있으니까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자료 무료로 받아가세요. QR코드를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링크 하나 나오시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화장품 테마에 대한 이 도감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뭔가 저희가 이야기로만 드리면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 아까 테마 도감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장품 테마. 그 도감을 이제 이 이미지만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2번째랑 3번째 페이지인데, 자, 여러분들 테마를 공략할 때는 그 테마에 끼가 있어요. 어떨 때 더 잘 뛰는지, 어떨 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테마가 뜰 수 있을까, 혹은 공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요약을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종목들. 제가 화장품 테마에서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5가지의 종목들이 담긴 이 종목들 그리고 내용과 그리고 차트 상태들을 기재를 한 5가지의 관심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 2가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 종목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우시죠? 자,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이 자료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테마도감 안에 대표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화장품 종목이 다 골라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 테마도감 받아보시고 안에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저희한테 오실 때마다 뭐 구리, 전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테마도감 주고 계시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공략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감은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또 오늘 저희 방송 끝에 중요한 포인트 공략주 있잖아요. 힌트 첫 번째 힌트 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사실 듣는 이유가 종목이겠죠. 이 전문가는 무슨 종목을 또 갖고 왔을까? 또 방송 끝까지 챙겨드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시장 점유율 1위. 사실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할 때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라면 뭐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 재료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그 재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종목은요. 시각시장, 시각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 산업 제조화 산업에 대해서 이 시각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이 시장의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나 추가적인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에 대한 시각 공정에 특화되어 있다. 자, 특히나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매출처도 확보가 되어 있고 기술력도 있다. 자,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남은 힌트는요. 방송 끝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OLED 디스플레이와 유리 기판과 관련된 이 세계 1위 종목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날 때 종목명을 저희가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선물에 대한 이야기, 또 공략주 테마에 저희 또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많았던 핫테마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테마 보셨어요? 오늘 아까 앵커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암호화폐 얘기도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의 테마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테마의 재료,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재료는 다음에 또 이 재료로 오를 수 있을까? 즉 재료의 지속성이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재료의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적어도 눌림목이나 후발주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핫했던 테마들 중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 테마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핫테마예요. 원격 진료를 갖고 왔었습니다. 제가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최근에 의대 증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뭐 끝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에 대한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원격 진료를 좀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배경에는 이제 의대 증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격 진료주는 잠깐의 조정을 받게 되고 교육주가 이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면 사실상 원격 진료도 앞으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료의 지속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과 투자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움직였던 이 종목들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인성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이대중원을 통해서 원격 진료에 사실상 이제 대장주를 한번 했었던 이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대장주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원격 진료 관련주가 따로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움직임을 주려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탄한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무려 바로 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바닥 이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함께 오시면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사실 이 비트컴퓨터는 제가 이번에 의대주건 이슈를 통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로도 인성정보처럼 바닥 다지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달려주는 윗꼬리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교육 테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사실상 이 한 종목만 담아놔도 굉장히 우리가 잘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원래 바로 움직여주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아까 이때 당시에 이 윗꼬리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이때 당시에 이 윗꼬리들은 매집의 흐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또 한 번의 윗꼬리는 사실상 추가적인 매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종목,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아까 인성정보보다 저는 공략하라고 한다면 이 비트컴퓨터 조금 더 유심하게 볼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종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함께 오시면 되시겠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원격 진료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테마 볼게요. 암호화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시장의 배경입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안고 있고 앞으로 주가나 지수 상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이런 개별 종목들도 또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들도. 자, 근데 여기에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여기에 따른 관련 이 비트코인들이 함께 암호화폐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대감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순유출됐던 비트코인의 ETF에 자금이 다시 순유입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테마마다 끼가 있다라 그랬죠? 근데 이 암호화폐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에도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죠. 그 관련주들 함께 움직임을 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대장주였던 우리기술투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기술투자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점이어서 공략하기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갭 상승을 통해서 주가의 견고함을 또 한번 드러내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은 다시 메꿔지려는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눌림목 잘 기다렸다가 잡았을 때 시장의 반등과 함께 수익을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인데 굉장히 이름도 감성적인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 때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 역시나 그때 당시 암호화폐 관련주로 같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요, 전반적으로 이 전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차트의 파동은 전형적인 추세 변곡을 통해서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바닥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때 당시에 저항 때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들, 수급들을 본다면 이 저항대 한 번쯤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우리기술투자나 두 번째 감성코퍼레이션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재료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특공 오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과 브리핑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자, 나 이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셨던 두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봤던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격 진료 테마였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 지금 한 두 개씩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실시간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장중에 전략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 카메라를 지금 켠 채로 휴대폰을 화면 앞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누구든지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잠시 후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나는 주식은이다 이어갑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화장품 테마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필승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까요? 자, 화장품 테마는 전형적인 실적주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지만 실적주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부각돼서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죠. 자, 이 화장품 테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 종목은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종목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화장품 테마는 지금은 다릅니다. 원래는 이 종목 따라갈 때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최근에 지수가 하락함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를 못하지만 산업은 시장을 이긴다. 자, 화장품 시장 굉장히 또 요즘에 핫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테마의 특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테마로 뭐 사실 특성이라고 할 게 뭐 별거 있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얼굴에 바르는 그런 화장품들을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화장품 자체 생산, 판매, 개발 등 원료 사업이나 포장 용기 생산 등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 그걸 이제 화장품 관련주 테마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 화장품 테마의 특성을 좀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상 중국 아니면은 화장품 기업들이 거의 다 실적들이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이제 실적주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도 있고 근데 이번은 또 중국의 매출도 굉장히 높지만 이렇게 또 잘 나가는 이유 그만큼 중국에서 많이 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점, 어떤 게 다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실적 변화가 큰 업종이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따른 주가 방향성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고 있는 화장품 매출 구도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19 때 2020년도랑 22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 실적 어땠었죠? 앵커님 어땠었죠? 화장품 기업들 네. 엄청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못 오고. 맞아요. 그때 네. 당시에 화장품을 포함해서 여행이나 항공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하락세였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19의 이 엔데믹이 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사실상 매출과 실적들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회복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주가가 회복되는 건 당연하지만 자, 지금은 이미 회복되고 나서부터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 여러분들 그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죠. 자,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유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화장품들의 주가, 매출도 엄청나게 좀 늘어날 거 아니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니까 매출 변화를 보니 주가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떠올리시죠? 예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앵커님? 예전에 하면은 우리 뭐 LG생활건강, 맞아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큰 종목들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좋은 덩치 큰 기업들이 또 좋은 제품도 잘 만들고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 부분은 다 방금 말씀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화장품들의 주가, 이 화장품들의 업종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끌어가는 것들은 오히려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에게 중심이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이 매출과 이 수출에 대한 이 퍼센티지를 좀 본다면은 한국 화장품의 수입 증가율을 좀 볼게요. 2022년도 기준이거든요. 2022년도 기준인데 자 여기서 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를 포함해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매출, 수출, 이 수입 증가율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기존보다 더 빠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유커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히려 대형주들은 유커들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약간 기대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매출이나 실적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주가도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중소형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배경은 어디가 있었냐? 자,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수입 증가율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화장품 시장의 지형 변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중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비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소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전반적인 화장품의 이 히스토리거든요. 2016년도 때부터 2022년도 때까지를 본다면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제일 밑에 있는 가장 진한 초록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다가 21년도에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매출 의존도가요. 근데 어느 순간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나 23년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자 여기서 떨어지면서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자 홍콩이나 미국, 일본, 아시아 7개국에 대한 매출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중국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거냐?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타국에 대한 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부가적인 걸 또 뭘 볼 수 있냐? 만약에 중국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한국산 제품들을 다시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켜 준다면 오히려 이 파이 자체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화장품 전반적인 업계 자체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주로서 추세 종목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주가들을 볼게요. 이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들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K뷰티 업계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요즘 뭐 화장품을 본다면 예전에는 화장품 뭐 볼 거 뭐 있나요? 지금 딱 보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 두 개의 대형주를 필두로 많이 공략들을 했었는데 요즘 어떤 것들이 제일 잘 나갈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실리콘2 있죠? 실리콘2 이 차트를 조금 이따 같이 볼 건데 전반적인 중소형주들 뭐 OEM이나 ODM 여기에 원재료 등을 생산하는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슈를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화장품주. 그래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이쪽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실적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기 부가적인 재료가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또 하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의 재료는 조금
세트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지 않은 아직 실적도 좋지만 PBR이 낮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서 사실상 화장품 관련주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실적주로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실적이 좋으면 좋게 나올수록 그만큼 기업에 뭐가 남아요? 돈이 남겠죠. 그렇다면 그 돈을 바탕으로 이 지표가 나타나는 PBR, 이 수치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 PBR 관련주로서 더 부각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화장품 테마를 공략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접근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슈 1번을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해 수출 지역 다변화.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화장품 테마 교육을 해드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그만큼 중국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의 의존도가 중국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탈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큰 호재거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K 인디 브랜드의 성장 여기에 지속에 힘입어서 화장품 업황 회복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OEM이나 ODM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ODM이라고 있습니다.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제조업과 개발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인디 브랜드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나 이 OEM, ODM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테마 전반적으로 수급이 돌고 도는 테마들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꾸준하게 후발주를 찾아봐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이 점을 알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 볼게요. 자, 1000억 이상 화장품 기업이 12개로 늘었다. 아까 말했듯이 원래 우리가 화장품주를 살펴본다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카테고리 자체는 뭐 기초화장품이나 색조화장품, 인체 세정용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 등 굉장히 다각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출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약 85억이래요. 85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4위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만큼 이 수출 지표에 관련해서도 이 화장품이 굉장히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조 화장품이나 립 제품 등 여기에 대한 중심 생산 증가액이 최대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화장품 업종은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종목도 보겠지만 자, 이슈 세 번째까지만 보고 우리 종목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K 뷰티 나랐다. 세계 수출 4위. 아까 우리가 봤던 페이지인데 2023년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약 8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2년보다 약 6.4% 이상 뛴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장률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이 테마 그래서 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중국향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고 비중국향 수출이 성장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비중국향 수출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향 의존도도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금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 자체는 그만큼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또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겠죠. 자,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저 PBR 같이 엮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 PBR 같은 경우는 유통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죠. 자, 우리 이제 노란톡 입장 안내 한번 듣고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함께 화장품 테마를 지금 시점에서 왜 봐야 하는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봐야 하는 테마인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우선 대표님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이용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아까 선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화장품 테마에 맞춰서 준비된 선물입니다. 테마 도감 드리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5종목이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과 함께
함께 화장품 테마를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하는지를 배워볼 수 있는 자료니까 저희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방송이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그 안에만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자, 최근에 어떤 종목을 이제 보기 전에 아까 말했던 분명히 화장품 전반적인 이 테마의 훈풍이라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자,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실리콘2예요. 이 실리콘2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면 이거 월봉이나 주봉 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2023년도 5월 달 저점을 시작해서 여기서 들어올린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이 3,000원대거든요. 이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동안 주가가 900%가 올랐어요. 3,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2,000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만큼 실적 개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이것들을 모두 다 포함한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근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장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진입하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미 1000%가 올랐고 여러분 지금 일봉상 캔들로만 따져봤을 때도 약 8거래일 기준으로 계속 양봉이에요. 그만큼 주가가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HLB,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끝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가 상승을 해도 언제나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점. 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면 다른 후발주들 챙겨봐야 될 타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후보군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두 개의 종목들. 종목명은 없어요. 자, 근데 종목명은 없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 차트들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자, 전고점에 돌파를 시도하고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재돌파 가능성을 올려가고 있다는 점. 자, 이때 당시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되지 못한 채 다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지가 다시 잡혀가면서 이 구간에서 수급들이 끊이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이 구간 한 번쯤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차트는 자, 다중바닥 형성으로 추세 변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를 열심히 보셨다면은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다 짧게 뭐라고 써놨는데 궁금하시죠?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바닥을 열심히 잡아놨습니다. 바닥이 올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상승과 하락이 좀 번복되고 있는 종목. 다중바닥 형성으로 추세 변곡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특히나 이번 거래량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다는 점. 이럴 때 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자, 이번에는 추세를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각각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노란톡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노란톡 오셔가지고 나는 좀 약간 등하락이 있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언제 슈팅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화끈하고 크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각 차트의 형태마다 공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투표된 종목들 제가 한번 또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후발주 두 종목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를 지금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가 공략주 공개가 머지 않았는데 힌트가 또 남아있잖아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힌트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루한 이 교육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첫 번째 힌트는 시각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었죠. 자, 이번에도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어요. 이 기업은 뭐 틈만 나면 국내 1위를 하네요. 자, 어떤 재료냐면 LDWS라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자, 자율주행 관련 제품에서 국내
점유율 확보를 한 기업이라는 점. 근데 아까 첫 번째 재료 그 식각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유리기판이었잖아요. 요즘에 또 핫한 유리기판의 테마였는데 자 이번엔 또 뭔 재료를 갖고 있냐?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재료가 다재다능하죠. 그만큼 주가 상승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역시 힌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번째는 전부 다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데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거냐면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타이틀이라고요? 자, 다양한 무선 충전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 전기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제품군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율주행, 유리기판, 무선 충전. 이 기업 굉장히 재료가 팔방미인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힌트들을 봤으면 마지막으로 진짜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볼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G2파워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G2파워가 아니고 캠트로닉스예요.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이 주식인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이미 수차례 공략을 해서 이 구간 안에서 여러 번 수익을 또 봤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왔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왔을 때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보고 또 눌림목이 왔을 때 또 수익 보고 이번엔 또 뭐? 이번에도 역시나 눌림목이 왔을 때 또 수익 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트 상태는 우상향 추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상승 파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차트 상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지와 저항대가 지금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을 봤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전략만 잘 잡는다면 이 캠트로닉스로 수익을 또 한번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자,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22일 기준으로 시초가 진입하시고요. 목표가는 36,600원 드리도록 할게요. 왜 36,600원이냐? 이때 당시에 고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마지막 손절 전략인데요. 자, 27,900원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적지 않은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금 여유롭게 손절가를 잡아드리긴 했지만 혼자 공략하시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브리핑들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릴 것이고요. 자, 여기 만약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런 분들 궁금하시죠? 자,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분 내로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힌트들, 내일 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대도 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캠트로닉스였었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7,900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그 화장품 테마도감 준비하셨잖아요. 종목 한 번 더 저희가 브리핑 받아볼 수 있고 여기에 5개 종목이 숨어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화장품 테마를 하면서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다는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두 종목. 그 두 종목이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만큼 여러분들께 후발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 페이지와 함께 제가 또 추가적인 제가 교육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방송 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들,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좋은 자료와 교육들 이 노란톡에 함께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 이유,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뜨거운 화장품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이제 후발주로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에 5개가 숨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또 종목은 5개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만 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스캔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뜨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화장품 테마 도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이제 나눌 시간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